안녕하세요, 청개울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시간을 줄여드리는 부동산 이슈 5분 브리핑 6월 10일자 아름직 소식지에 실린 뉴스들을 갖고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요거죠. 국토부 장관, 박성호 장관이죠. 종부세 제초안 임대차 입법 폐지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 종부세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논란도 있고요. 사실 두 번째 뉴스도 관련있습니다. 지난해 23년도 말하겠죠. 종부세 납세자 61% 감소했다. 세액도 2조 5천억 원 급감했다. 즉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60% 3분의 2 정도 줄었고 세액도 2조 5천억 정도 깎였다. 뭐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여하튼 깎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상자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었어도 과거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하튼 종부세 논란 요것도 있고요. 야당에서 이번에 좀 이런 얘기를 했죠. 1주택자 종부세 빼주자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엔 가능할까 그랬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모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세금 문제 다루기 참 불편한데요. 어쩔 수 없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부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 세금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걸 더 높여야 된다. 그럼 또 한쪽에서 난리가 날 거고 이걸 낮춰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해봐야죠. 과거에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2등은 기억도 못한다. 1등만 우대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종부세 문제는 거꾸로 좀 가는 거죠. 뭐냐면 일종의 1등 죽이기에 가깝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부유세 논란도 있죠.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상위 소득계층, 상위 자산계층이죠. 정확히는 종부세는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이 소득에 대한 게 아니니까 상위 자산계층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위쪽 계층 1등 죽이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에 대한 말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종부세 논란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죠. 1주택자는 완화시킨다. 사실 야당에서 1주택자 폐지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1주택자만 폐지하면은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얘기 아시죠? 그쪽으로 물리면서 사실 가격은 더 낮은 세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40억짜리가 있는 사람이랑 지방에 세 채 갖고 있는데 다 합해봐야 한 20억 되는 사람이랑 형평성 문제 생기잖아요. 1주택자를 완화시켜 주거나 혹은 폐지시켜주면 가격은 더 싼데 지방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형평성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되어 온 거 보면 1주택자도 뭐 완전하게 폐지를 시켜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주택자 완화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주택자 지금 상한 금액이 있잖아요. 상한 금액을 갖다 좀 높여줘야 된다는 얘기 있죠. 왜냐면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과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강북에도 뭐 30평대 10억 넘어가는 거 수두룩한데 종부세에 걸릴 수 있다. 사실은 뭐 얼마나 그 정도 비율이 높은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주택자가 완화되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폐지한다 그러면은 워낙에 반론들이 많고 그렇다고 강화는 지금 시키자고 논의가 나온 게 아니니까 1주택자 완화 정도 갈 것 같고요. 다주택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뭐 가장 극적인 예가 지방에 뭐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종부세 기준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다주택자는 글쎄요 완화시켜 줄까요? 완화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주택자 완화와 더불어서 금액을 갖다가 좀 상한 즉 총액 상한을 갖다 좀 완화시켜 줄 만한 어떤 논의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조차도 뭐 제대로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액 상한선을 갖다가 조금 높여주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완전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의 국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좀 완화시키는 쪽을 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지금 행정적인 정책 갖고도 지금 완화를 시킨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요 정책 정도를 계속 끌고 갈 것 같고 입법부 국회에서도 이거 갖다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극적인 완화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지금 현재 행정부 안에서는 어떤 큰 변화 어떤 요소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은 많지만 결국은 요 정도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종부세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은 다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얘기죠.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줄었어요. 좀 전에 뉴스 보셨잖아요. 60%가 줄었다. 왜냐
왜냐 재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12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인별과세입니다. 즉 128만 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던 게 작년에 49만 명으로, 그렇죠, 3분의 2 정도가 줄었죠. 그렇죠?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223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란 거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세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체 가구 수는 2177만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재작년에 걷어들인 세수 총액이 6.7조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4.2조로 좀 전에 보셨죠? 2.5억이 깎였습니다. 즉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는 세금 액수가 2.5조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살피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숫자를 하나 정리해놨어요. 2.4 뭐냐, 재작년 기준 128만 명으로 쳤을 때 종부세 대상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 인구 5,175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자, 그거 봤을 때 128만 명이면 2.4%입니다. 종부세 논란에서 뭐가 얘기됐었냐면, 옛날에 만들어질 때부터 상위 1% 혹은 상위 0.1%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왜 반대하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재작년 기준으로는 이미 전 국민 기준으로 했을 때도 2.4%가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49만 명으로 내려왔죠, 작년에. 이게 전 국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 됩니다. 1% 조금 넘죠. 요거는 뭐냐, 5.8%. 이건 전체 가구 수로 했을 때입니다. 왜냐면 인별로 가세되잖아요, 종부세가.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가구를 갖춰서 가구를 구성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가구 비율로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가구 수 대비예요. 전체 가구 2177만 가구 중에서 종부세가 128명에게 부과됐던 건 최소한 128만 가구의 세금이 부여된 거잖아요. 그렇치면은 요 비율 2177만 채 중에서 128명 치면 5.8%입니다. 상당히 좀 높아지죠. 그리고 요거 이는 뭐냐, 2%라는 얘기인데 작년에 깎인 거 49만 명으로 했을 때는 2%다. 전체 가구 대비. 자, 그 다음에 소유 가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나라 소유와 비소유, 즉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율이 딱 55대 45 정도로 놓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라고 갖고 있는 가구 수는 1223만 가구입니다. 자, 요걸로 비율을 봤을 때는 요게 나옵니다. 10.4%, 10%가 넘어가 버리죠. 즉,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종부세를 갖다가 재작년 기준으로는 10% 이상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즉, 이게 일종의 부유세,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혹은 처음 시절을 상위 0.01%, 0.1%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0% 정도가 때려맞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작년에 깎였어도 4% 정도 됩니다. 49만 명으로 쳐도 전체 소유 가구 수의 4% 정도가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가 문제가 됐던 거냐면, 애초에 종부세 신설한 이유가 일종의 부유세 개념이었는데 이건 중산층에게 다 내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자, 요게 팩트 체크인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표. 이번에 원래 저 이런 귀찮은 거 안 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게 뭐냐, 코시스. 여기서 뭘 찾아봤냐면 종부세 대상 인원의 증감 추이입니다. 자, 종부세는요 처음부터 있던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200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쭉 유지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즉 거의 20년째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해 05년도에 몇 명이 과연 대상이었느냐, 인원이. 그때도 우리나라 인구수가 지금 급적으로 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5천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자, 05년도에 몇 명이었냐? 놀랍죠, 지금하고 비교하면 3.6만 명, 즉 3만 6천 명이 종부세 대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는 부유세고 일종의 아주 극소수 상위 계층에게만, 극도로 부동산 자산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또 먹혔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05년도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인별합산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그걸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06년도에 부과 대상이 늘어나죠, 23만 명으로. 그 다음에 최고치는 07년도입니다. 38만 명까지. 사실 이때도 논란이 많았죠. 왜? 2년 만에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 다 아는 08년 리먼 사태 한번 얻어맞고 나서 30만 원으로 줄고, 그 다음부터는 16만, 20만. 요거 보이시죠? 09년도부터 쭉 평균적으로 16년도 정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20만 명 선에서 그냥 유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요때가 부동산 안정기였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부터 갑자기 급격히 상승해요. 이때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부동산 상승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늘어났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에 다시 30만 명 회복하고 39만, 51만, 66만, 93만 하다가 결국 22년도에는
119만 명을 칩니다. 120만 명은 뭐냐? 그건 토지까지 포함한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주들한테도 종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거 제외한 순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한 종부세 대상자 인원수입니다. 자, 보시면 05년도 3.6만 명이었는데 22년도 대략 17년 정도 지났는데 몇 배입니까? 거의 한 4만 명으로 해서도 거의 30배에서 40배 정도 사이로 늘었죠. 이러다 보니까 종부세가 특정 계층에게 부과되는 부유세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의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즉, 좀 전에 보셨지만 전체 가구수의 다가 소유자를 갖다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10.4%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부유세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다. 더군다나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아파트 가격, 쉽게 말해서 주택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금은 우리가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소득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즉 돈을 많이 벌수록 49.5%까지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 소득이 늘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내는 세금인데 그 기간 동안 내 소득은 똑같단 말이에요. 내 집값이 올랐다고 내 소득이 올라가진 않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철이 하나 뚫린다 하면은 보통 1.5배 정도 집값이 상승합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철이 뚫렸어요. 내가 뚫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단지에 살고 있어. 내 아파트가 대략 10억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1.5배 보통 오르거든요. 그래서 15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아파트 값 올라서 좋긴 한데 내 소득은 거의 똑같잖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세금을 내라 그러는 거죠. 그럼 뭐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은. 여하튼 내 소득과는 무관하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대상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거나 있으면 좋은데 급격하게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게 종부세 좀 완화를 시켰죠. 기준을 갖다 완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갖고 다시 줄인 거예요. 49만 정도. 재작년 기준 119만 명을 49만 명으로 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있죠. 49만 명으로 줄였어도 과거 안정기 때에 비하면 거의 2배입니다. 그렇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거든요. 49만 명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완화를 시켜야 된다. 아니다. 있는 사람들 내는 건데 이거 왜 완화시키냐.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이 세금인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자, 다양한 들려놨습니다. 보통 어느 사회나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계층, 상위 계층, 중산 하위 계층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뭐 양극화가 심해져서 뭐 이렇게 된다거나 위에 중산층 깨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건 차치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구조라고 봅시다.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위층에 대한 배려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뭐 이 하위층에 대한 배려가 대표적인 저는 교육하고 부동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봅시다. 수능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거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게 딱 요 구조예요.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그 다음에 23%, 40%에서 요 구조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대입 전형 같은 데서 하위층 배려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인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특별지역 전형이 있죠. 쉽게 말해서 농어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공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육의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대학들에 선발을 할 때 그런 하위층에 대한 배려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배려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위층에 대한 배려는 필요 없는 것도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하위층은 배려하고 상위층에게는 배려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니까. 그죠? 교육 여건도 좋고. 그럼 여기까지 맞는데 상위층을 갖다 징벌하는 건 맞느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대입 같은 데서 하위층 농어촌이나 이런 지역에게 가점을 주는 거는 맞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았으니까 거기다가 몇 점 더 플러스 해준다. 근데 상위층 네가 1등급을 맞았어? 너는 그러니까 감점을 하겠다. 이건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위층 갖다가 배려한 건 맞는데 상위층에 대해서 징벌적 감점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강남 애들 공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걔네들 점수를 깎지는 않아요. 근데 종부세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소득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득은 누진세율이 있어요. 지금도 상위로 갈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최대 49.5%까지 때려요. 그 금액 기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억 좀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소득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소유했다는 거거든요. 너가 상위에 속하는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게는 0. 몇 %부터 많게는 3%, 뭐 중과되면 6%까지 됩니다. 집값에 그 정도 돈을 갖다가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보유세 논란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죠. 종부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집값에 대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내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분들은 일정 비율로 이미 재산세를 다 내고 있어요. 집값이 적으면은 싸고 그것도 누진세율이에요. 집값이 높으면 이미 누진세율 적용돼서 재산세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것만 따로 떼서 상위 몇 억 이상 딱 정해갖고 2005년도에 만든 거예요. 너희는 더 내라. 재산세 이외에 세금을 더 내라. 근데 문제는 이 종부세가 그러면은 보편적인 제도냐? 아니죠. 전 세계에 이 종부세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프랑스는 좀 다르죠. 대출 금액, 순자산의 맥이고요. 대출 금액은 또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종부세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따라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가 세수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리고 상회층에서 좀 더 세수를 더 걷어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있잖아요. 그 세율을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2000년도에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뭔가 하여튼 그때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 다시 떨어져서 요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토지까지 합치면 129만 명한테 이게 떨어졌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인구 대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거 2.4%.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인별과세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있잖아요. 적어도 집사람 있을 거고 혹은 남편이 있을 거고 애 하나 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대략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2.5면 된다고 치면 그냥 2.5 곱해버리면은 이거 대략 7% 8% 거의 10%까지 돼요. 더구나 소유 가구 주수로 보면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즉 이게 상위 정말 최상위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세금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종부세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 정부에서 재정에 너무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완화시켜갖고 줄였어도 49만 명 적진 않습니다. 그것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위층 배려까지 맞고 상위층 배려하지 않는 건 맞는데 징벌까지 때리는 건 아니지 않나. 따라서 이거는 보편적인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그거 바꾸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놔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재산세의 어떤 누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하거나 거기서 이제 재산세도 가액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진세율이 다른데 그 가액을 좀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조정을 통해서 세수라든가 이런 걸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따로 떼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보세요. 이때는 별로 잠잠하다가 사실 이때도 불만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어차피 소수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 그냥 보편적인 세금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죠. 아까 이미 결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 세수가 2.5조가 감소했다. 이거 꼭 얘기 많거든요. 뭐냐면 재작년에 128만 명일 때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들인 게 6.7조였어요. 근데 49만 명 줄면서 4.2조 줄어들었다. 즉 세수가 2.5조 줄어들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건 별개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 종부세 신설 원인이 정부 세수 확보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걸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합헌 판결이 나온 게. 즉 집값이 너무 상대적인 어떤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집값 상승 효과를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종부세였거든요. 법을 만들었던 취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얘 목적은 집값 상승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즉 요 얘기를 갖고 하면서 2.5조가 줄어들었다 맞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일단 정부 세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걸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말고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좋아요. 그렇다 칩시다. 정부 세수가 감소했으니까 정부 세수를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갖다가 완화시키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가 2.5조가 줄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로빈후드 효과, 구축 효과. 완전히 같은 선상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 로빈후드 효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빈후드 있죠. 로빈후드이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난한 약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에 상인들이 그 길 안 가게 되죠. 지나가다 다 뺏기는데 부자들도 다른 데로 튀어버립니다. 왜냐면 거기 있으면 돈을 맨날 도적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은 어떻게 됐다? 경제적으로 활기를 잃어버리고 더 가난해지는 동네가 됐다. 이게 일종의 로빈후드 효과입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효과 중에 하나죠. 구축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이겁니다. 정부 지출이 늘면 민간 지출,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막 발행해요. 그럼 돈이 정부로 들어오잖아요. 그거 갖고 정부가 지출을 늘립니다. 그 지출을 어디에다 투자하든 정부가 지출을 늘려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렇게 시장에 있는 자금을 갖다 정부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민간이 투자하려면 민간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정부가 빌려가 버리니까 금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민간이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출 효과와 민간의 투자 효과 중에 뭐가 더 우월하느냐 이거 뭐 한참 싸워야 되거든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그래 정부에서 2.5조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즉 세금을 걷는 액수가 줄어든 거죠. 종부세에서. 그럼 그게 어디 남느냐? 민간에 남는 거잖아요. 종부세 대상자들한테 안 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현금이에요 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특징적인 게 소득에서 떼가는 게 아니라 집값에서 떼가는 거였잖아요. 집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세금 어떻게 내요? 내가 갖고 있던 현금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냈던 세금인데 종부세를 세금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소득 저축해 놨던 거에서 현금을 내요. 그럼 그게 뭘로 돌아갈까요?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금액이 몇 백만 원 정도다. 그렇게 맞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뭘 하게 됩니까? 가장 기본은 소비를 줄이게 되죠. 쉽게 말해서. 좀 큰 금액이다.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정부한테 세수로 들어가서 2.5 사실은 더 크죠. 종부세로 때리는 게 재작년 기준 6.7조였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니까 거의 1% 정도 세수를 차지했었어요. 자, 이걸 정부가 지출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 6.7조 현금이란 말이에요. 이 현금을 민간이 갖고 있던 거잖아요. 가계가 갖고 있던 거잖아요. 그 가계가 그럼 뭘 하겠습니까? 6.7조를 갖고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 저축하는 겁니다. 세금을 안 냈다면 저축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저축했을 때 그 저축이 대출로 나가겠죠. 민간 대출로 나가고 뭐 경제가 돌아가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뭘 했을까? 금액이 적게 되면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거 내는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가들은 아니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자, 투자를 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소비를 했을 겁니다. 현금이잖아요. 저축 아니면 소비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집에다가 현금을 6조를 쌓아두고 있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얘기 근본적인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하면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6.7조를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물론 정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철도 놓고 해야 됩니다. 그 6.7조를 근데 정부가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민간에서 그 6.7조가 소비되거나 저축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지출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답이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다만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은 있지만 민간이 갖고 있는 효율성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책 사업을 벌여야 되는 거, 뭐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무조건 국책 사업이 더 낫죠. 근데 그건 정부가 손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기반 시설이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민간 기업들이라는 게 더 효율성이 높아요. 꼭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이 소비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체감해서 알잖아요. 정부가 세금 쓰는 거 보면. 정부가 세금을 잘못 쓰고 있다면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즉 6조가 넘는 돈이 정부에 의해서 지출돼서 쓰일 때랑 민간에서 돌 때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이 자금이 운용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세금이 기본적으로 애초에 종부세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세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있어야 될 세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 가지에서 저는 좀 완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욕을 먹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다뤄야죠. 종부세 신설의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를 신설했던 원인은 말 그대로 집값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상승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하고 헌재도 그렇게 판결 내렸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종부세가 생기고 나서 집값 상승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종부세가 있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보편적인 세금으로 전환됐을 뿐이지 집값은 올라갑니다. 왜냐? 집값은 세금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기름을 넣거든, 차에. 1,650원 정도 하더라고요, 대충. 근데 유류세가 지금 정부에서 감면해주고 있죠. 200원 정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갖다 폐지한다. 즉 세금을 다시 걷는다 그러면 기름값 어떻게 됩니까? 1,600원에서 1,800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면 그거는 재화에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금은 그렇죠. 아주 특이한 경우는 제면 모든 세금은 그 해당 재화를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이든 부가세를 갖다 높인다. 아니면 뭐 정부가 세금을 갖다가 이 품목에서 많이 걷어들인다. 당연히 정가가 됩니다. 그건 주택도 똑같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부세가 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집값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잠깐 충격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집값이 전가돼 버려요. 모든 세금, 그게 양도세든 이번에 국토연구원 얘기도 나왔잖아요. 연구 결과도 양도세도 결국은 전가된다고. 종부세는 안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취득세도 결국은 돼요. 전부 다. 따라서 종부세 신설 원인이 집값의 급상승을 좀 막기 위한 거였다면 그 단기적으로는 약발을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든 제한은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뭐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높아진다. 즉 정부가 뭘 잘못했냐면 지금의 정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정부가 뭘 잘못했냐. 공급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못했던 거죠. 보시면 종부세 이때 만들었었고요. 강화한 게 언제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강화했습니다. 이때. 이전 정권에서 종부세를 중간중간에 2번 정도 강화를 세게 했어요. 근데 결국 한 거는 종부세 대상자만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던 건 집값만 올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6년, 17년부터 집값 한참 오를 때 부동산계에서 뭘 얘기했냐면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급 대책 내놔라는데 정부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종부세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정부가 항복을 했죠. 언제? 19년도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때 뭐 나왔습니까? 3기 신도시 공급 대책 이때 발표됐어요. 이때도 되게 급조해서 발표했죠. 왜냐면 이때 발표하기로는 한 2, 3년 뒤에 분양해서 지금 24년도쯤에 이제 입주할 수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양도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들 그렇죠. 네.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 문제였어요. 공급 문제. 즉 정부가 공급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이상하게 이거에 너무 집중을 했던 거예요. 종부세에. 2005년도 마찬가지였고 2017, 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많은 사람, 거의 중산층까지 이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종부세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제가 종부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도 근본적인 해결책, 지난 소식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대한 대책이 되게 미미해요. 즉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 이걸 완화시키든 강화시키든 의미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상한 좀 세금이거든요.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이상한 세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근데 보유세 자체를 갖다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쪽에다가 올리게 세금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보편적인 세금제도 재산세 쪽으로 편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값을 잡으려고 이거 만들었었는데 이걸로는 못 잡잖아요. 그렇죠? 과거 경험이 그래요. 지금까지. 그럼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 즉 다른 말로 공급 문제 빨리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걸 강화시키더라도 지금처럼 공급 안 되면요. 집값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건 좀 이따 이제 1기 신도시 대책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종부세에 대해서 결론은 이거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결국은 요 정도로 될 거고 종부세는 부동산엔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그냥 정리될 것 같고 문제는 공급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종부세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의미 없는 논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이거 문제 해결해 주려면 갈 방향도 뻔해 보이는데 싸우고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적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얘는 결과로서 나타난 거지 얘가 원인이 돼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 상승하면 종부세가 높아지는 것뿐이지 종부세를 어떻게 때렸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제도는 큰 의미가 없고 다른 데로 해결돼야 된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